75이 넘은 삶에 대해 누군가 진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75세를 넘기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변화들이 삶 속에 찾아옵니다. 단순히 생일이 많아지고 아침이 느려지는 것과 같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깊은 차원의 변화들입니다. 이 시기는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동시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문득 거리가 느껴지고 마음의 평온과 고독이 교차하는 복잡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알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면 종종 큰 당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아무도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되묻게 되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든 이후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5가지 현실적인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코 두렵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아지는 인간관계의 원,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의 반응, 필요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의존의 감정, 사회가 조용히 우리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느낌, 그리고 오랜 후회들이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짓누르는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전환점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과 회복력, 그리고 삶의 마지막 구간을 자신만의 품위와 방식으로 그려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삶의 가치와 존엄을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75 이후의 삶에 진정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주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높이 들고서요. 첫 번째 진실, 세상이 점점 외면하는 존재감에 대하여 여든을 넘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중 하나는 몸의 변화나 기억력의 저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는 나보다 뒤에 선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병원에서는 나 대신 성인 자녀에게 설명을 건넵니다. 식당에서는 내가 듣지 못하거나 스스로 선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듯이 묻지도 않고 결정해버립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점차 빈도가 잦아지고 마음 깊은 곳에 상처처럼 남습니다. 우리는 몇 살이 되었든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존재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애쓰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우리가 단지 피부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이 대부분 악의 없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은 느린 걸음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젊음을 숭상하는 사회는 이 나이에 도달하기까지의 굳건한 삶의 여정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점점 더 작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은 김순자 할머님이라는 78세의 자원봉사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역 박물관에서 활동하시던 그분은 자신이 직접 살아낸 시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그녀를 건너뛰어 다른 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날 제가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조심스레 묻자 할머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불꽃 대신 가구로 여겨지는 마음이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생각하며,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때때로 우리를 잊는다 해도 우리 스스로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하고, 의견을 전해야 하며, 투표해야 합니다. 누가 묻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무릎이 조금 떨린다 해도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자리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도서관이며, 시간을 증언하는 목소리이며,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들리기 위해 반드시 소리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라지기를 거부하면 됩니다. 둘째, 더 이상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몸. 80을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던 작은 통증이 이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숨 자고 나면 회복되던 피로감도 이제는 다음 날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80 이후에는 아주 작은 건강 문제도 인생을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몸 어디선가 이상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 다리의 통증, 쉽게 가시지 않는 기침 하나로 인해 병원 대기실에 앉아 경과 관찰, 영상 촬영, 입원 가능성과 같은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휴식으로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기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단지 신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무리하지 않게 움직이고 충분히 잠을 자도 몸은 마치 내 뜻과는 다르게 앞서 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결정을 몸이 먼저 내려버리는 것이지요. 계단에서 발을 한번 헛디딘 것만으로도 몇 주 동안 회복이 필요하고, 가벼운 장염 하나에도 며칠씩 기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회복을 해도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흐려지고 숨쉬기도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걸 느낍니다. 예전처럼 튕겨 올라오는 회복력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81세의 김정자 어르신은 매우 또렷하시고 활발하셨으며 스스로의 독립성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뒷마당 정원 가꾸기를 즐기셨고 동네를 산책하며 독서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장미 덤불을 정리하다가 가볍게 넘어지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상 자체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죠. 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쉬려고 했는데 결국 몇 달 동안 기운이 빠졌어요. 전 그저 잠깐 쉬는 줄 알았는데 제 몸은 그걸 완전한 정지로 받아들였더라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80이 넘으면 휴식이 더 이상 회복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몸은 어느 순간 스스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튕겨오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몸이 걸어온 길에 대한 존중으로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냅니다.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소중한 과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비록 탄력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걸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더 느리게 걷지만
더 깊이 인식하며 걷습니다. 더 오래 쉬지만 더 의미 있게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느려진 몸도 여전히 강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혹시 이 영상이 끝까지 시청 중이시고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둘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따뜻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음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셋째, 점점 더 커져가는 도움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무리 독립적으로 살아오셨더라도 여든을 넘긴 삶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은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높은 찬장을 피하게 되고 난간을 평소보다 더 꼭 붙잡게 되며 비 오는 날에는 운전대를 잡기 전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또 다른 자아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몸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해지고 감추게 되기도 합니다. 장을 보러 가는 일을 미루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어깨가 아픈데도 전구를 혼자 갈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자립심은 나이를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이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정우 어르신은 79세의 연세에도 늘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네 자녀를 키워냈으며 손수 나무를 모아 마당에 창고까지 지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얼어붙은 마당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자존심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지만 딸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매주 한 번씩 장을 보아오고 커피를 함께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르신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커피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고 어느 날은 본인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 참 좋구나. 이것이 바로 삶의 전환점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거나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거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일은 결국 우리가 더 오랫동안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이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욕실의 안전 손잡이, 주방의 낮은 의자,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 한 장도 모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작은 장치들은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여든을 넘은 지금 가장 용기 있는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일지 모릅니다. 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자존심보다 안전을, 고립보다 연결을, 그리고 힘겨움보다 평안함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진실, 조용히 사라져가는 인간관계의 울타리. 여든을 넘기고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입니다. 한때 내 삶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입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이웃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형제자매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며 매주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조차
몇 달에 한 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빈자리는 아무리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허전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처럼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초대도 줄어들며 가족 방문도 점점 짧아지고 바빠진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 또한 각자의 인생과 나이듦 속에서 바쁘고 분주해진 것뿐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나의 하루를 채워주던 말소리와 웃음이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누군가 미리 알려주거나 준비시켜주지는 않습니다. 60대, 70대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활력도 있고 자주 연락도 오가고 만남도 자연스러웠지요. 하지만 80 이후에는 서서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게 되고 대화의 속도를 앞서가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84세의 박노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같은 카페를 찾으시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르신의 주문을 미리 알고 있었고 친구들도 별다른 연락 없이 그곳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고 또 어떤 이는 멀리 이사를 갔으며 운전이 힘들어져 나오지 못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일 뿐이야. 그러한 외로움의 아픔은 언제나 눈물이나 슬픔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 후 이어지는 긴 침묵이나 지나치게 조용한 산책길 속에서 그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나를 깊이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의 목록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닫힌 문이 있다면 스스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교회나 사찰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고 정기적인 점심 약속을 만들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쓴 편지 한 통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80 이후에는 관계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용기를 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삶의 여정입니다. 5번째,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아쉬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대에 들어서면서 삶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그 느림은 집안이나 일정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차분히 스며듭니다. 달력은 더 이상 빼곡히 채워지지 않고 그 빈자리에는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때로는 아름답고 감사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겁고 조용한 아쉬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격렬한 것이 아니라 그때 왜 조금 더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처럼 잔잔하지만 깊게 스며드는 감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는 사이에 찾아오는 조용한 아쉬움이지요. 이런 마음은 사람들이 자주 나누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지혜, 은퇴의 여유, 손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소중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자주 표현되지 않는 물음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평생 일하고, 베풀고, 가정을 세우고,
남을 도우며 달려온 삶이 어느 순간 멈추었을 때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제가 알던 한 분, 김도연 선생님은 올해 76세이십니다. 그는 40년 넘게 교단에 서 계셨지만 은퇴 후에는 자부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목적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를 바꾸어 나갈 뿐입니다. 예전처럼 집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손주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회의를 이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슬픔 속에 있을 때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후회의 위험은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 후회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로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줄 수 있는 것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75세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명예나 박수갈채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속에 친절함을 품고 눈빛 속에 호기심을 담으며 오늘 나는 어떻게 작은 빛을 비출 수 있을까? 라는 용기를 지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5대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의 사랑과 상실, 노력과 변화, 그리고 꿋꿋이 견뎌낸 시간 위에 세워진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그 강인함 속에는 새로운 도전이 함께 찾아옵니다. 어떤 것은 미묘하고 또 어떤 것은 외면하기 어려울 만큼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솔직함을 뜻합니다. 인생을 진정한 모습 그대로 바라볼 만큼 오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소중한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5가지 현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고요함이었을까요?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의 답답함이었을까요? 평생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불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며 나를 보지 못하는 듯한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었을까요? 혹은 더 이상 분명하지 않은 삶의 목적에서 오는 허전함이었을까요? 무엇이었든 그 안에서 분명히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느려지는 것도, 기억이 가끔 흐려지는 것도, 밤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뒤척이는 질문들도,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 위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선택할 수 있고, 휴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나치듯 바라볼 때 더 크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의 온유함을 필요로 할 때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에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룬 일에 대해 스스로를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이 장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가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울림을 주고, 사소한 행동이 커다란 행동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의 존재와 인내, 그리고 넓어진 시각은 바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점이나 새롭게 배우신 점을 나누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